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IB 방송센터장 지한선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하신 분을 만나 뵈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연들 중에 생을 마치는 그날 꼭 만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인터뷰는 생의 끝 지점에서 서 계시는 저명인사인 대한민국 장례문화 정통 명장 1호시며 상장례 전공 유재철 박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유재철 박사님 본인의 소개와 하시는 일을 좀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재철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장례지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됐고요. 주 하는 일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분을 이제 그 염을 뭐 요새는 화장하든 매장하든 마무리까지 다 하고 가족들이 일상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돌봐드리는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장례지도사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 박사님께서 내신 그 책을 봤습니다. 대통령의 염정이라는 책에 그 서두에 산파가 산도를 열어서 이 세상으로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듯 나는 세상 인연 맺었지요. 저 세상으로 잘 보내드리는 사람이라고 저서의 맨 서두에 쓰셨습니다. 박사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고 계시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첫째 날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시신이 몸이 굳기 시작하셔요. 그러면 그것을 칠성판에다가 반듯하게 이제 굳으시라고 묶어드리는 걸 하는데 그거 이제 수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마지막 그 입으신 옷을 다 벗겨드리고 목욕을 시켜서 이제 수의라고 하는 옷을 마지막 옷을 입혀드리죠. 그리고 그것을 관에 모셔서 요새는 3일장인데 주로 3일째 되는 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전에는 장의사 이러면 염장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언젠가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마지막에 꼭 한번 걸쳐야 돼. 그분의 손을 걸쳐야 되는 분을 어떻게 보면은 좀 하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쉬운 말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그랬었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식장이나 태어났을 때에 환영을 하는데 마지막 가시는 그런 분들의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염장이라고 하는 그 비켜야 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27, 28에 조그맣게 이제 그 사업이라는 걸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불교를 만나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청년의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던 차에 친구들이 광주에서 광주불교 청년대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친구가 이제 저 동갑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불교가 이렇게 왜 청년 활동이 안 되냐, 이게 스님들이나 신도들한테 돈을 받아서 하면 안 된대요. 돈을 벌어가면서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친구들은 이제 그때 마침 거기서 과일 가게를 하다가 장의사를 차려가서 해서 한 3, 4년 만에 빌딩을 하나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나도 배우겠다고 해서 우선은 그냥 우선 금전적인 것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장례 치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례 치르면서 그렇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되죠. 모든 게 뭐 그렇겠죠. 네. 모든 게 생활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니까 제가 이제 27, 28에 망하고 36에 장인사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이제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돈도 아버지가 이제 안 대준다 그러시지. 그래서 뭐 운전도 한자니까 운전도 했다가 뭐 건물 짓는데도 가보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한 6개월 이상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장에서 하는 친구들을 만났더니 그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막 이렇게 장례 진행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보람스럽기도 하고 가족분들이 글쎄 세상 직업 중에 이렇게 대접받고 일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이제 뭐 개중에 일반적인 떠도는 사람들은 뭐 장의사, 염장이 돼갖고 이제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근데 가족들은 3일이나 5일장 동안 잘 끝나고 하면 가족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고맙다고 하시는 거 보면 아 정말로 참 이거 보람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하게 된 거예요. 네, 이 박사님의 그 솔직한 말씀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직업에 대해서 물으시면은 어떤 사명감 때문에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유 박사님은 지금은 솔직하게 사업상 일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에 대한 사명감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인터뷰를 하면은 처음부터 나는 이런 사명감이 생겨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에게 솔직한 말씀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임종에서부터 매장이나 화장까지라고 봅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계획하고 연습하고 시행하는데 계획도 리허설도 없이 찾아오는 죽음에는 당사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족이라면 제일 먼저 자기 가족의 죽음을 맞았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죽은 자도 세상을 떠난 자도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자주 입고 몸에 익은 일들이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하는 가족 입장에서 제일 먼저 취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근데 질문도 좋으신데요. 그거보다는 좀 더 잘 돌아가시는 거, 잘 장례에 치러지는 거 어떻게 되냐.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뭘 준비해야 되냐. 막상 아무 준비 없다가 막닥뜨려서 돌아가시면 생각도 아무것도 안 나고 뭐 진행되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디 여행을 간다 해도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건데 그것도 준비가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 스스로 준비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면 가족이라도 먼저 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준비되어 없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셔서 하는 거는 그냥 저는 당하는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준비한 죽음, 가족이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기본적인 거라든가 구체적인 까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그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맞이하는 죽음을 맞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얼굴 표정도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닥뜨려가지고 뭘 준비하냐. 이거 너무 경황스러워요. 당황스럽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먼저 준비한다 그러면 미리부터 이제 세상 떠나는 연습이잖아요. 떠나는 여행인데 우리가 하다못해 뭐 어디 부산을 간다 그래도 무슨 차를 타고 가고 어떻게 가서 무엇을 먹고 오고 누굴 만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본인 스스로 나는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그러면 뭐 그 장례 규모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게
너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30년 전에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벌써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네. 네. 그게 보통 저희 부모님들도 보았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생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게 그 수의 정도더라고요. 수의 네. 정도. 수의 정도 하고 저희 어머님 같은 분은 자식이 스님이니까 화장할까봐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화장하지 말고 매장 좀 해다와 하는 네. 얘기를 나한테는 못하고 네. 주위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가 이제 준비했어. 네. 죽음을 자기들이 맞이할 준비를 옛날 어른들은 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지금 세대는 조금 뭐 유언이라는 게 있으니까 장인은 화장을 해다와 무엇 해다와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부분이 준비를 해놓고 가시잖아요. 옆을 떠나. 그러면 자성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병원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내가 가족이 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시신을 이제 쭉 돌아가셨으니까 시신이 됐죠. 네.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네. 그다음부터는 장례로 가야 되는데 그 그렇죠. 절차를 네. 어디에 어떻게 연락하고 어떻게 해야 음. 옳고 바른 건지가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처리하는 분들이 예전엔 동네에서 이제 장의사가 있었고요. 네. 예전엔 또 병원에서는 이제 영안실이라는 게 있었고, 그게 바뀌면서 장례식장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상주회사라는 것들이 몇 군데 있고, 많이 생겨났죠. 주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이 또 장례 치러지는 그냥 회사가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마다 이제 등급이 좀 있겠죠. 네. 그거 이제 모든 게 소비자가 눈이 밝아야 그런 사람들도 인연 맺어지고 그런 좋은 분들을 만나서 좋게 이제 장례 치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고, 뭐 질문이 너무 길었죠, 스님. 아까 스님 아까 뭐라 하셨지? 뭐 얘기하다가 이제 3점으로 빠졌죠. 네,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족이 돌아가신 네. 뒤에 보통 이제 유 박사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거진 다 그 장례식장으로 지금은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많이 돼갔죠. 모시면은 거기서 뭐 보통 어떻게 가족이 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겠지만은 모르니까 네. 장례식장에서 하자는 대로 네. 따라가는 경향이 많지 않나 이렇게 대부분 봅니다.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저희가 그 작년에 어떤 저희 사촌 형님이 돌아가셔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한 분은 가서 이제 장례식장에 여기에서 뭐 쉬운 얘기로 우리가 식당에 가면 그 메뉴판이 있듯이 네. 장례식장에 가도 뭐 있더라고요. 가격별로 그렇겠죠. 얼마짜리 네. 그거 자체가 저희가 네. 봤을 때 얼마짜리는 고급스러운 거고 음. 얼마짜리는 적은 네, 것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이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가진 게 없으니 일이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네. 죽음 앞에서도 자식들이 처량감을 느끼지 않나. 네. 또 죽음 앞에서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만큼 못 벌어놓고 가셨나 하는 네. 원망스러운 것도 쌓여있는 네. 거기 자체가 차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세상 살아갔을 때도 밖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다가 네. 장의식장에다 가서 그런 걸 받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뭐 제도적인 장치도 혹시 있는가 사회적으로? 그나마 이제 예전에는 그 다 매장들을 하셨으니까 관도 뭐 좋은 거 비싼 거 쓰시려고 그러고 수의도 뭐 비싼 거 쓰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화장 문화가 90%예요, 스님. 그러니까 관도 뭐 굳이 그렇게 비싼 거 두꺼운 거 안 써도 되잖아요. 얇은 거 쓰면 이제 두꺼운 써도 외래 이제 두꺼운 거 쓰면 화장장에서 뭐라 그래요. 타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옷을 얘기하면 옷도 예전에는 이제 삼배가 우리나라 거이겠지만 지금은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불자들은 그냥 법복 입으면 되고요. 아니면 스님들은 그냥 승복 입으시고 가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편하게 입었던 거 옷을 입고 가니까 제일 편안하실 거고 돈에 구애도 안 받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생전 입지도 않은 300옷 비싼 거 해봐야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옷 입고 가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화장을 하니까 그냥 관도 제일 얇은 관 쓰셔도 되고 물론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이제 음식을 접대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고인 위해서 하시면 그것만 그 가족들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문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인 유지대로 네. 그전에는 무슨 뭐 지금 뭐 그 장례식장 가면 뭐 기독교식으로 할 겁니까? 네. 불교식으로 하는데 종교식도 묻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어머니는 이 종교인데 아버지는 네. 자식들은 그 종교 아닌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원하는 그 종교의식으로 네. 가자고 하는 현상도 네. 있고 또 자식들이 여럿이 있다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네. 장례식장에도 혼동이 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들 생각으로는 고인의 종교대로 따라주는 게 안 좋겠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혹시 유 박사님이 전문으로 봤을 네. 때 자손들의 종교의식으로 따라줘야 되는지 또 아니면 자손들의 종교하고 부모님 종교는 틀리더라도 부모님 종교로 따라줘야 되는지 견해도 네. 물론 이제 부모님 종교대로 따라드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요새는 이제 말세 시대에는 양다리를 거치셔야 되는데요. 개종교가 이제 여러 군데 거쳤다가 뭐 그 농담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손님들이 주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절에서 오시겠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도 교회에서 또 오실 거고 성당에 다니시는 분도 그쪽에서 오실 거니까 주되게 이제 입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그 고인이 불교였다 그러면 불교식대로 장례를 치르고 그게 이제 관 보재기나 이런 것들이 형태가 불교식도 있고 기독교식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그 안에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조문 오셨을 때들 어떤 나름대로 의식을 한다 그러면 그건 돌아가면서 하시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편협되게 그냥 뭐 이제 돈 낼 사람이 기독교다. 그래서 뭐 연부를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심수부진지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불자라면 우리가 좀 그분들이 또 그분들 식대로 또 조문하는 방식이 있을 테니까 한 2, 30분씩 비워주는 거죠. 그리고 뭐 대통령 장례를 제가 6분을 장례를 치러서 그런지 거기는 3개 종교, 4개 종교 다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죠. 바로 저희는 뭐 그 미디어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대통령분들의 장례식장 보면은 불교, 기독교식 뭐 다 하듯이 근데 일반인들은 좀 그게 힘드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제가 스님입니다만은 돌아가신 분들이 기독교인이면 또 자손이 불자라 그래서 구태여 불교식보다는 그렇죠. 돌아가신 분들에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물어봤거든요. 또 박사님께서는 장녀의 순서와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은 그 염에서부터 염이 시작하면 제일 장례의 마지막 순서라는 게 매장 아니면 화장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매장이면 화장인데 그전에는 뭐 화장 문화가 빛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화장 문화가 많이 됐고 더구나 저희가 스님이니까 불교로서 그 다비 문화를 한번 여쭤보자 합니다. 그 박사님께서는 그 불교 스님들이 다비를 접하신 것은 언제부터 하시게 되셨는지? 제가 2013년도에 그 대통령 장례 치른, 3분의 장례 치른 거 가지고 박사 논문이 이제 한국의 그 국가장이었어요. 네. 그거를 박사를 2월 달에 받고
그 받고 바로 조계종 총무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연등회를 이제 문화재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불교 문화재 중에 또 문화재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다비를 이제 문화재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보니까 자료가 조사된 게 없어요. 저보고 조계종 문화부하고 같이 다니면서 전국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답이 하는데 6군데를 이제 지정해 주시면서 거기를 다녀서 조사를 해서 그 답이를 하시는 스님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책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보고서를 내라고. 그래서 2013년 말에 2013년 그 조계종 답이 조사 보고서란 걸 책을 만들었어요. 6군데 인터뷰한 걸. 이제 그거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답이를 접하게 된 거고, 그 전까지는 제가 20여 년 동안 이제 장인사를 하면서 큰 스님들 장례를 거의 다 이제 제가 맡아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거의 다 저를 아시죠. 그래서 답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젊은 스님들하고 다 같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실상은 70, 80 넘으신 어른 스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답이를. 그래서 왜 스님들이 하셔요? 젊은 스님들이 좀 배우셔야지 했더니 젊은 스님들이 안 배운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전 인터뷰할 욕심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또 불이 잘 붙고 어떻게 해야 잘 마무리돼서 유골수습은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하게 저한테 가르쳐 주시라고. 그러다가 이제 6군데 걸 다 배우게 됐어요, 제가. 근데 이거를 6군데가 다 틀리시더라고요. 하는 방법들이. 어디는 참나무만 하시는 데도 있고, 어디는 숯도 하시는 데가 있고, 어디는 또 새끼타리도 하시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 틀리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질문을 하려고 하던 걸 미리 이제 두학생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스님들이 다비는 각 지역의 총림, 네. 큰 가람을 총림이라고, 총림이나 아니면 그 문중별로 그 답이하는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중별로 답이하는 게 틀리는데 뭐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면 뭐 그것을 하나로 거짐다가 지금은 뚜렷이 문중별로 아니면 총림별로 틀리게 그대로 그 지역 거기서 하던 답이식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네. 혼합적으로 통일화가 돼 가고 네.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 큰 절들 중에 6군데 절을 제가 답이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 근데 거기마다 6군데가 확연히 틀렸어요. 어디는 소나무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만 하는 데도 있었고, 어딘 참나무만 가지고 하시는 데도 있고, 어딘 또 참나무하고 숯하고 하시는 데도 있고, 또 어느 절에는 또 수술만 가지고 하시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쌓는 방식이나 이제 형태들이 전부 다 틀리셨어요. 그런데 뭐 불타는 건 다 똑같겠지만, 그러니까 나무라든가 숯이라든가 이게 들어가니까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제일 짧은 건 이제 수덕사에서는 소나무나 이걸로 위주로 쌓으시는데 보통 한 5시간, 6시간이면 끝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참나무나 이런 데를 쓰는 데들은 한 20시간 걸리고, 숯을 쓰는 데는 한 30시간, 40시간 걸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밤새 타니까 처음에 이제 불 붙이는 거만 보시고 다들 가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6군데 거 장점만 따서 연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3시간짜리를 개발을 했어요. 3시간 만에 답이를 맞출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미리 그 전날 나무를 다 쌓아놓고요. 관이 들어오면 이제 3일째나 5일째 되는 날 관을 모시고 앞에 나무로만 막고 10분 내로 불을 붙일 수 있게 이제 준비를 미리 다 해놓는 거죠. 불을 붙여서부터 불이 웬만큼 붙으면 제가 바람을 집어넣는 걸로 해서 3시간짜리를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입소문이 나서 예전에는 6군데가 이제 다 틀리게 그 방식대로 하셨었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한 스님하고 일하시는 분들 한 10분 정도가 3, 4일 동안 매달리셨대요.
그러니까 시간도 걸리고 너무 이제 경비도 들고 이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3시간짜리를 개발하니까 그렇게 하시던 거를 계속 하지는 않고 저한테 이제 일을 자꾸 맡기시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전국의 85%를 제가 그 연화다비식으로 3시간짜리, 5시간짜리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른 데들은 지금 이제 수덕사하고 이제 범어사하고 그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답이하는 것을 그 전에 지금 말씀대로 보면은 불 붙여서 그 다음 날 네, 보통 가서 그랬죠. 스콜도 하고 네. 뭐 이랬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하여튼 범어사는 그 다음 날까지 해서 예, 수술만 하니까 거기 3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애들 중땡 그랬는데 네. 저희가 미국 가서 한 20여 년 있다 보니까 어떤 스님 요새는요 다비를 기름으로 합니다. 아 그럼 기름? 화장 터지 그러냐? 오. 아닙니다. 그래서 그 TV 녹화한 걸 한번 보니까 네. 그 다비장에서 다비 이렇게 해서 불 붙은데 옆에 네. 이런 호수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통이 그래서 네. 통이 보여서 철이 기름을 넣는다는 거야. 기름을 넣어서 그래서 가스를 넣어서 이렇게 네. 태우기 때문에 요새는 뭐 일반 화장터나 밖에서 한다봉이 네. 틀린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도 저게 맞다 가스로 넣는갑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전번에 그 월탄 스님 미룡사 네. 월탄 스님 다비식 때 그 유박사님 할 때 저희 네, 같이 제가 했지 했죠. 않습니까? 네. 가서 제가 봤어요. 네. 봤으니까 제가 그 설치하는 전날 가서 네. 그 설치하시는 분 보고 저 통로가 가스 들어가는 통로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물었으니까 임도스님 큰일 납니다. 가스 안 씁니다. 그럼 이게 뭔 통이에요? 바람통이라는 거예요. 네. 바람을 불어서 넣어서. 네. 그때 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네. 많은 분들 스님들 자체가 불자들도 네. 그게 그 가스 주입선인 줄 아, 알고 있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하는 거하고 음. 공기를 주입해서 하는 거하고의 차이죠. 네. 그건 뭐 유박사님 개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시간도 네. 때렸고. 그 예전에는 쌓는 걸 구경 가보니까요. 이 통나무는 그냥 이렇게 보통 이제 20cm, 30cm 이상 되는 통나무들을 막 쌓으신 거예요. 이 땅에다 쌓아놓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쌓아놓고 관을 모시고 또 쌓고 이러시는데, 이제 불을 붙이면 그 통나무가 이제 이렇게 불이 붙어야 되니까 석유를 갖다가 뭐 5마, 6마씩 붙더라고요. 그리고 불을 붙이시니까 확 붙죠. 그러니까 확 붙어야 되니까 공간이 넓은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보니 왜 저걸 석유를 저렇게 쓰면 위험하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엄청나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그게 저런 방법 아닌 걸 뭐 없을까 이렇게 이제 하는 통에 제가 조교사 앞에서 사무실을 계속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종 만든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다비를 연구하러 댕긴댔더니 아유 미련하긴 그래. 아니 불을 조그맣게 붙여서 조금 키우는 거지. 아궁에 불 붙이듯이. 아궁에 불 붙일 때 그 솔방울이나 솔잎이나 이렇게 대패밥 이런 걸 넣고 불을 붙이고 그 조그맣게 좀 잔가지에다 붙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 만드는 쇠 붙일 때도 그렇게 정성껏 붙여서 큰 나무가 붙어서 나중에 이제 쇳물이 돼서 이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거기다가 풍무 바람을 집어넣어야지 이러시는 거야. 그러네요. 바람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거를. 그래서 그냥 땅에서 막 통나무를 쌓던 거를 그리고 절에 가보면 왜 소각대가 있잖아요. 소각대가 땅에서 그냥 놓고 쌓지 않잖아요. 그냥 붙이질 않잖아요. 그 철망을 놓고 새 철망을 놓고 위에다가 놓고 밑에서 불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굴뚝으로 위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어떤 구조물을 땅에다 놓고
철망을 놓고 그 위에다 나무를 쌓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바람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바람을 이렇게 통이 있으면 바람을 집어넣고 앞에를 막고 위에를 구멍을 뻥뻥 뚫으면 여기선 집어넣으면 이게 바람이 위로 올라갈 거 아니냐. 그래서 밑에 있는 것만 불 붙이면 그게 이제 밑에 점화시킨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잎이나 이제 대패밥이나 이런 거가 붙게 하고 좀 장가지가 없고 좀 굵은 가지가 붙을 정도가 되면 그때 바람을 집어넣으면 그 통나무에 빨리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연습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그게 되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처음엔 5시간 만에 이제 맞춰졌는데 그다음부터는 뭐 4시간, 3시간 점점 줄더라니까 시간이. 지금의 이제 3시간짜리가 완성이 된 거죠. 석유 하나도 안 써요. 그리고 가스도 전혀 안 쓰고. 가스 쓰면 제가 다룰 줄 몰라서 그것도 위험하겠죠. 불에 들어가고 막 이런 거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건 하나도 안 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순간까지도 그게 가스가 들어간 주입선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지금 유 박사님 말씀을 듣고 그건 공기 주입통이다. 아, 네. 가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걸 정확히 아시길 네. 바랍니다. 그리고 스님들 답이 같은 것을 하는 것에 관해서 어떤 규정이 있겠을 거 아닙니까? 스님들이 이제 우리나라 장의법이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네. 밖에 아무 데고 뭐 죽었도 사람들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장작 쌓아.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지난번에 이제 막가파가 네. 사람들 죽여서 자기들이 소각하는 바람에 더 강화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돌아가시면 화장을 한다면 화장장 가서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화장장은 다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50몇 개가 있거든요. 딱 거기 하셔야 되는데 딱 예외 사항이 2가지가 있어요. 뭐가 또 있냐면 화장장이 없는 섬지방에서 화장을 할 때 그때는 바닷가에다가 인도같이 나무 쌓아서 거기서 화장을 하셨대요. 또 한 가지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그건 관습법이에요. 예전부터 저희가 몇천 년부터 이제 스님들 돌아가시면 절 마당에다 장작 쌓아놓고 다비하신 그 경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를 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10년 전에 하기 전에는 한 10여 개 사찰에서 큰 사찰에서만 다비를 할 줄 아는 스님들이 계셨어요. 그 스님들이 또 이제 또 조그만 사찰에서 지원 나가서 또 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쭉 조사했더니 한 4, 50군데 절에서밖에는 다비한 경험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건 법으로는 어느 절이든지 상관이 없으세요. 거기에 대한 네. 어떤 규정과 그 규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의 뭐 공간이라든가 무슨 뭐 우선 이제 경제적인 법부터 절차. 말씀을 드리면 스님이 만약 절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사망진단서는 의사한테 띄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망진단서만 가지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절에서 며칠 날 우리 스님을 다비하겠다 하고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신고하는데 이게 뭐 허가제가 아니고요.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즉시에서 도장 찍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제가 몇 년 동안 쭉 이렇게 다비를 이제 많이 하게 됐거든요. 지금은 제가 104번째인가 하겠어요. 벌써 9년 동안에. 그냥 한 3, 40번 동안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또 어느 또 일반 그 보살님들 다비가 의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니까 안 된다 그랬다가 법을 뒤져보니까 사찰 경내에서 다비식으로만 하면 된다 그래 있지 스님들 아니고 일반 신도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신청을 해봤더니 신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망 진단서만 있으면 신고하면 돼요, 그냥. 네. 그게 일반 불자는 좀 저희가 따로 물어보려고 해서. 네. 글쎄요. 그 규모가 네. 지금 이 박사님이 할 수 있는 다비를 했을 때 네. 그래도 최소한도 그 공간이 어느 공간이 정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님 저희가 요거는 이제 광덕사라고 하남시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절인데 요 뒤에 이제 절이 보이시죠? 예, 예. 이 절 마당이 이제 주차장이에요, 그냥. 예.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5m, 12m밖에 안 되고요. 음. 여기서 이쪽 절까지는 한 40m가 돼요. 음. 근데 다행히 이쪽에는 그 야외 공양간이 있었고요. 이쪽에는 좀 숲에서 좀 떨어지게 축대가 쌓여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따지면 한 12m만 되더라도 한 6m씩 떨어져 있는데도 이 불길이 가서 번지지 않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넉넉하게 한 10m씩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직경은 20m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저희가 답이하는 것도 있으니까 25m 가로 25m, 25m가 여기 200평이에요. 아, 그 정도 공간이면 200평. 제일 좋은데 200평. 제일 좁은 공간에서는 저희가 한 100몇십 평 되는 공간에서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거 석유를 다 뿌리고 불을 붙이면 이게 확 불이 붙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붙을 때 바람을 불어서 쭉 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옆에 이렇게 이거 한 2m도 안 떨어져 있는 데 있는데도 이게 불이 이렇게 센데도 뜨거운 걸 못 느끼죠. 불은 위로만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저희 바람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게 밑으로 점점 내려와 가지고 요건 지금 한 2, 30분 되는 거고요. 여기 한 3, 40분이 되면 밑에까지 다 붙게 되거든요. 요때는 한 5, 6m 가도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뜨거워서. 그러니까 한 5, 6m 넉넉 잡고 그래서 한 120평, 한 130평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절에 이제 웬만한 마당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절 법당 앞에 마당도 있지만 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 정 그런 게 없으시면 텃밭에서도 많이 했어요. 텃밭에 이제 좀 떨어져 있지만 살짝 경계를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다 하고 저희가 원산복구까지 다 하는 것까지 해드리는 거죠. 근데 그 일반 우리가 경내 말고 이제 큰 대사찰들에서는 그 다비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비장 있죠. 뭐 직기사, 통도사, 네, 해인사 이런 데 다 이런 있습니다. 다비장이 네. 있듯이. 근데 보통 그 다비장에는 그 문중에서도 큰 스님들이 다비를 하는 수가 있고 네. 일반 스님들이 뭐 사찰 자기 주정한 사찰이 없이 지나는 스님들도 있고 네. 뭐 이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했을 땐 다비장이 다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네.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9년 동안 104분의 이제 스님이나 제가자들을 다비를 이제 해보면서 전국에 한 60군데 사찰에서 다비를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사찰 중에 제가 스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다비를 하고 싶으신데 자기 절에 다비할 공간이 없다. 그러면 요 절에 와서 좀 자리 빌려서 할 수 있게 좀 해줄 수 있냐. 그런 걸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전국에서 한 15군데 정도에서 그럼 빌려주겠다는 데가 생기셨어요. 물론 이제 거기 좀 청소비라든가 뭐 이런 건 좀 드려야 되겠지만, 네. 저희는 다비 비용은 저희한테 주시고, 청소비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사찰에다가 장소 제공비로 주면, 해줄 수 있는 데는 벌써 지금 한 15군데 있고, 이제 그거를 제가 한 20군데고 30군데까지 늘리려고 그래요. 각 도마다 두세 군데씩 있으면, 다비는 원하시는데 다비는 못한다면 좀 슬픈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국에 지금 저희가 대충 아는 스님들이 한 3만 5천 내지 4만 명 네. 스님이 계십니다. 전체 따지시면요. 네, 사찰이 지금 17,500개의 사찰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한 일반 사찰의 평균 세뇌 따져도 한 4만 명 정도 네, 네. 스님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니까 현재 그 다비장 문제가 그래서 일반 스님들이 돌아가신 거진다가 뭐 큰 스님이다 그 문중에서 어른 스님이다가 아니고는 또 지금은 어떤 정해진 큰 종단이 아닌 일반 종단의 스님들 자체도 거진다가 일반 속인들이가 과장터로 네. 갑니다. 이 스님들이 제일 나중에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래서 부처님도 가시면서 장려를
장엄하게 그게 마지막 포교인데 네. 마지막 글이 인해서 많은 불심을 갖게 하는 포교인데 그 문제에 굉장히 고심하는 스님들이 많았는데 그 네. 다비자 문제를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기존 때 있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다비장을 시설하는 것을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네. 지금 유 박사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대형 사찰의 다비장을 많은 스님들한테 활용한다고 해야겠죠. 개방을 한다고 할까? 이제 공식적으로 개방한 게 노건 큰 스님 이제 장례를 저희가 치르면서 그것을 이제 법정 스님이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하시면서 도비를 받아서 다비장을 정비를 하셨어요. 직비사? 네, 직지사. 네. 김천 직지사. 거기에 이제 원래 그 전에 이제 그 노건 큰 스님 하기 전에 그 전에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제 거기서 다비를 했었는데 그냥 다비장은 다비장인데 말만 다비장이 아무도 갖춰진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법정 스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거 먼지 나고 이래요 그랬더니 또 이제 어른 스님들 계시니까 도비를 받아서 거기다가 내화벽돌로 해서 저수지도 만들고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 장례를 치러드리면서 제가 혹시 이 다비장을 지금 개방하시죠. 그리고 이게 그 본사하고도 전혀 뚝 떨어져가지고 한참 있더라고요. 여기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거기에 제가 2분 정도 이렇게 모시고 가서 다비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 대구에 사는 스님인데 대구 시내 포교원에 계셨는데 신도들이 꼭 다비를 하고 싶어 한대요. 근데 거기 이제 할 데가 없었어요. 직지사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청소년만 그냥 놓고 가면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본사 중에는 그런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절 중에서도 이제 한 10대 군데가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만 드리면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지금은 있는 거죠. 아까 서두에 미리 이제 유 박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스님들 말고도 일반 제가 불자님들도 굉장히 다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네. 많아요. 많은데 이거 과연 우리 스님 불자들도 스님들처럼 다비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모르고 그래도 되는가 하는 것도 모르고 법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스님들 그렇듯이 불자들이 스님들 하는 다비장에 거기서 불자 가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다비장 문제나 다비하기 힘든 일반 스님들 보살님들을 해서 불자님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심도 많이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유 박사님 뵙고 많은 걸 해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미리 유 박사님은 이것을 생각을 하시고 일들을 하시는구나 해서 굉장히 고마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 불자님, 제가 불자들도 이런 것을 절차를 밟고 하시면 다비를 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직지사에는 큰 스님들 할 수 있는 다비장이 있고요. 그 밑에다 좀 작게 제가 자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잘 됐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오픈하기로 그게 돼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세 분 제가 다비를 해드렸거든요. 한 분은 용인 가서 해드리고 한 분은 또 양평 가서 해드리고 하셨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나서 안동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창곤주 보살님이신데 참 깨끗하게 사셨대요. 그러니까 어느 분보다 이제 스님이 모시고 사시지만 어느 스님보다 더 깨끗하게 사셨다고 꼭 이분은 다비를 해주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법으로 아무 문제 없으시다. 그래서 뭐 절차나 이런 거 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다비하면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세요. 이제 뭐냐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도 할 수 있냐 이거고요. 또 한 가지 진짜로 저렇게 3시간 만에 다비가 끝날 수 있냐가 물어보셔요. 근데 저희가 밤새 하니까 예전에는 불 붙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10시에 연결식을 하면 11시까지 하고 12시쯤에 이제 불 붙이고 오셔서 점심 공양 드시고들 가셨대요. 근데
저는 11시에 불 붙이면 12시, 1시, 2시면 끝나거든요. 오후. 그러니까 11시 불 붙이고 오셔서 그러니까 10시에 연결식 하고 11시에 불 붙이고 이제 뭐 점심 공양 드시고 차담하고 이러다 보면 뭐 한 2시 반이나 3시에 되면 오시는 거예요. 아니 1시 반이나 2시쯤에. 그럼 그때쯤이면 다비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오신 거 다 마무리하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눈에 보신 분들이 자꾸 선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다비가 비쌌대요. 이제 뭐 이제 큰 절은 큰 절라든지 뭐 이제 그 열 몇 분이 사나흘 동안 일을 하려니까 그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살다 나가셔서 다시 이제 장례 치러 일로 왔지만 거기 이제 대중공양을 또 하시는 게 이제 관례였었나 봐요. 그게 이제 대중들이 뭐 보통 뭐 50분, 100분 이렇게 스님들이 나시면 경비가 이제 만만치가 않게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따지면 어떻게 뭐 적게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될 수 있지만 더 많을 때도 있었나 보죠. 그래서 다비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생각해서 엄돈을 못 내고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러면 저희는 출장 다비거든요. 큰 절 가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거주하시던 절에서 가서 하시니까 절 마당에서 하시면 되니까 음식이나 이런 것도 그냥 절에서 보살님들이 오셔서 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더 크게 들 게 없잖아요. 장례장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비하는 것도 저희가 가서 그 절 가서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들질 않죠. 그래서 뭐 다비가 이제 보통 저희가 3시간짜리 같으면 서울에서 가까우면 이제 660을 지금 받고 있고 이제 5시간짜리는 1,000만 원짜리 이걸 좀 크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에서 이제 가면 이제 제가 조계사 기준으로 해서 좀 멀리 떨어지면 그만큼 이제 차비하고 저희들은 이제 숙박하고 이런 것만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더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이제 규정을 정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죠. 어쨌든 다비에 대해서 그 다비장이나 다비장도 오픈하고 네. 일반 불자들도 할 수 있도록 그 성모자 길을 터놓은 게 유박산이 많이 나 이렇게 보냈고요. 또 뭐 이 일이 점점점 확산이 되면은 많은 불자들이 다비를 원하고 다비로 인해서 더구나 불복종토도 이룰 것이라고 믿어 생각합니다. 오늘 대충 그거만 한 번 더 하고 스님 덧붙여서 할 거 네. 하면 돼요. 네. 스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3만 5천에서 4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1년에 돌아가셔야 될 분들이 만약에 평균 나이 뭐 80만 따져도 500분 이상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근데 제가 쭉 다비를 조사해 보니까 다비를 제일 많이 한 횟수가 1년에 20번 했어요. 다비가. 스님들은 4,500분이 돌아가실 텐데. 화장터가 일반 화장터. 그렇죠. 근데 일반 화장터 가는 거를 되게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하시는 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100%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상자 스님들은 진짜 자기들이 좀 돈이 있으면 좀 뭐 큰 절 가서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스님들도 계셨고 뒤늦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비싸지 않게 빨리게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이제 다들 좋아하시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그때 현대불교에서 한 몇 년 전에 한번 이걸 취재를 했어요. 다비에 대해서. 스님들은 대부분 80, 90%가 다비하는 걸 원하세요. 네. 근데 실제로 다비가 행해지는 거는 5%도 안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스님들만 좀 다비하시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모시는 분도 좀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반기시더라고요. 그것만 좀 덧붙이고 싶네요. 네. 지금은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 간단한 경비도 경비겠지만 할 수 있는 장소였었거든요. 다비장. 네. 이게 그것은 이제 유 박사님이 기존 있는 다비장을 네. 개방할 수 있도록 네. 문을 여셨고 네. 앞으로 그런 건 더 좀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유 박사님 네. 노력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장소만 많이가 되면은 스님들이 일반 화장터 가는 일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제 이제 책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친구가 됐지만 제가 이게 이렇게 이제 신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한 5년 전에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계신데 아버지 때도 장례를 굉장히 크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8시간 동안 병원에 모시고 안 가고 집에서 계속 기도를 할 거래요. 형이 이제 빠져나가실 그 기간이 그 티베트의 사자에서 읽으니까 거기 나와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고 꼭 번잡하게 자기들은 뭐 손님 부를 것도 아니고 기도해 가면서 어머니 근황원성을 들으면서 꼭 답의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는 절에다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날 와서 여기서 장례를 하루 더 계시고 그 3일째 되는 답의를 하고 싶댄다. 답의 장소도 빌려주시고 큰 방을 하나 내줄 수 있냐 했더니 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답의를 장례 치르고 답의까지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이 종교가 다 틀리신데도 너무 멋있었대요. 너무 깔끔하고. 그런 거 보면 지금 화장장은 이제 단점이 화장률이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2시간마다 밀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무슨 뭐 연불하고 이런 추모할 공간도 없고 의식을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절마당에서 한 3-4시간 동안 걸리거든요. 한 불은 3시간 동안 타지만 수습하는 것까지 하려면. 그럼 계속 기도해 가면서 이제 뭐 그 무상한 것도 느끼게 되고 또 마지막 고인을 떠나보내고 이런 게 이제 좋은 거죠. 그 요새 이제 스님 저한테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오는 전화가 뭐냐면요. 네. 내년에 윤달이거든요. 네. 윤 2월인데 이게 양력으로 따지면 2023년 내년 2월입니다. 네, 윤 2월인데 네. 양력으로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예요. 네. 한 달 동안 이제 윤달이라 그러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 오래된 산소 정리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문예가 많이 오세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예전부터 이제 윤달에 이제 그런 것들은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런지 그 많이 오시는데 이제 몇십 년 되신 어른들 산소 이제 잘 돌보지 못하고 이제 뭐 또 연고가 끊어지신 분도 있고 손이 끊어지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이제 장례 치르는 거, 답의하는 거, 오래된 산소 정리하는 거 이게 저희가 주 하는 일이에요. 어쨌든 오늘은 유 박사님 좋은 말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장애 절차에 대해서 이런 것은 추후에 저희가 다시 유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유 박사님을 모시고 궁금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고 답의에 대하든가 아니면 장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떤 거라도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은 그것을 종합을 해서 다음 시간에 유 박사님한테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을 다시 질문해서 여러분에게 방송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BIB 방송 센터장 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